안녕하세요. 가죽공방 JNK의 김세주입니다. 간만에 또 카메라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직업상 카메라를 많이 산 편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야지 사거든요. 오늘 소개드릴 카메라는 라이카의 최신 기종이죠. 3분의 4인치 마이크로 포 서드 CMOS 센서의 라이카 컴팩트 카메라 Dlux H입니다. 제가 물론 라이카 기종들이 나오면 한 번씩 다 보긴 해요. 그런데 사는 경우는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왜 Dlux H를 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lux 시리즈는 2003년에 처음 출시가 됐어요. 라이카가 디지털을 시작하던 즈음이었는데요. 바로 전작 Dlux 7이 2018년 12월에 발매됐으니까 거의 6년 만에 후속작이 나온 셈이에요. Dlux 7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에디션 모델들도 있었는데 제가 Dlux는 사실 처음 사거든요. 제가 Dlux 8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바라보는 카메라에 대한 관점 때문입니다. 저는 카메라는 자고로 예뻐야 된다 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Dlux의 7까지의 기종들은 라이카스럽다라고 하기에는 바디의 쉐입이 그렇게 라이카스럽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각져 있는 바디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 카메라를 몇 대 준비했는데, 자, 이 카메라가 라이카 2D, 흔히 바르낙이라고 얘기를 하죠. 참고로 라이카 2D는 오스카 바르낙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지금의 필름 사이즈 35mm 포맷의 카메라의 시작이 되는 지점의 기종들이 라이카 1, 라이카 2, 라이카 3, 지금의 바르낙이라고 하는 이 모델은 바르낙의 2D라는 모델이고요. 세계 최초로 RF 방식이라고 하는 레인지 파인더 형태를 도입했던 카메라입니다. 세계 최초의 소형 카메라 라이카 바르낙 시리즈부터 줄곧 고수해온 라이카만의 쉐입이 있습니다. 바로 자, 상단에서 봤을 때 이렇게 타원형으로 각이 없이 둥글게 이어지는 바로 이 쉐입인데요. 이게 라이카의 시작부터 이어진 바디의 쉐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Dlux 시리즈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런데 Dlux 8은 자, 이렇게 바디의 쉐입이 타원형을 이루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라이카 Dlux 8은 좀 더 라이카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디는 마그네슘 다이캐스트 합금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전 시리즈와는 다르게 이와 같은 합성 피혁으로 된 스킨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옆에 있는 게 라이카의 Q3인데 약간 Q3의 미니 버전이라고 볼 만큼 이 바디의 쉐입도 개선이 되고 이 스킨의 형태마저, 스킨이 부착된 부위마저 오히려 Q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에 발매되었던 라이카 2D와 비교를 했을 때도 오히려 높이도 비슷하고 비율상으로 바르낙 2D가 좀 더 길기 때문에 좀 길쭉한 느낌이 있지만 Q3랑 비교를 한다면 매우 흡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5mm 풀프레임 카메라인 라이카의 Q3를 떠올리게 하는 더욱 라이카스러운 컴팩트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은 뒷면을 보시면 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자, 이렇게 뒷면을 보시면 Q3와는 심지어 버튼의 배열까지 유사합니다. 윗면을 한번 볼까요? 윗면의 버튼 배열도 거의 유사해요. 심지어 스피커 위치까지. 그래서 Q3의 후속작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만큼 매력적인 외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Q3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다이얼이 있는데, 예전에는 노출 보정으로만 썼던 다이얼이 지금 커스텀이 가능한 펑션 다이얼로 변경이 됐고요. 이쪽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별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렌즈는 가변 조리개의 줌 렌즈예요. 무려 줌이룩스 조리개 1.7에서 2.8, 화각은 환산으로 23mm에서 75mm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렌즈 캡이,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자, 이렇게 렌즈가 돌출되는 경통 부분에 고정이 되기 때문에 렌즈 캡을 씌운 상태에서도 전원을 켜도 바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인데 Q3랑 셔터의 크기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 버튼이나 기계식 릴리즈를 장착할 수 있는 스크류가 달려 있어요. 이거 굉장히 탐나지 않나요? 소프트 버튼을 장착할 수 있냐 없냐도 이런 레트로한 디자인의 하이엔드 카메라에서는 하이엔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397g으로 400g이 약간 못 미치는 무게고요. Q3는 잠시만요.
743g이에요. 거의 2배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무게 차이가 있어요. 뭐 크기 차이도 있고, Q3만 해도 들고 다니면, 물론 얘는 이제 컴팩트한 풀프레임 바디라고 만들어 놨지만, 너무 좋은 렌즈가 껴져 있지만 무게가 있거든요. 가볍게 들고 다니기에는 사실 11이 좀 더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렌즈에 따라서는. 디룩스의 경우에는 확실히 작고 배터리를 포함해서 400g이 채 못 미치는 무게, 그야말로 작고 가볍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룩스 시리즈 최초로 DNG 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자, 요즘같이 로우 파일 편집하기 편할 때는 큰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용량 때문에라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JPG 위주로 촬영을 해서 저한테는 큰 장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에게 장점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단자는, 자, 왼쪽에는 이제 Q 시리즈와는 다르게 열리는 곳이 없고, 뒤에서 봤을 때 오른편에 단자가 2개 있습니다. HDMI 타입 D 단자와 그리고 USB 타입 C 단자 2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매크로 모드가 가능한데요. 매크로는 광각에서 3cm 그리고 망원에서 30cm까지 지원을 합니다. 매크로로 작업을 했을 때 매크로의 망원 30cm라면 피사체에 집중시킬 수 있는 아우로 포커스 기능이 꽤 기대가 됩니다. 동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사실 충분하긴 한데 60프레임까지 지원이 됐으면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저는 거의 4K 24프레임을 쓰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단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LCD가 바뀌었다거나 그런 소소한 변경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디룩스 8의 가장 큰 이슈는 이미지 센서죠. 사실 센서가 마이크로 포서드죠. 뭔가 그래도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렌즈 붙박이 똑딱이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인기 있다고 봐도 좋을 후지의 X100VI나 리코의 GR 시리즈 같은 경우도 센서 자체가 APS-C 사이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로 포서드를 사용하는 디룩스 8은 그보다는 조금 낮은 등급의 센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효 화소수도 1700만 화소로 전작과 센서에서의 업그레이드는 없었다 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죠. 자, 조금 아쉽긴 해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 26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자, 매력적인 디자인의 디지털 카메라 X100VI가 있죠. X100V 가격 얼마죠? 200만원 초반대였나요? 원래 중반대 나온다고 막 하다가 좀 싸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물론 센서 크기는 다르지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X100VI가 209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가. 근데 없어서 못 팔죠. 그리고 웃돈이 붙어 있고 P가 붙어 있어요. P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라이카 디룩스 AC 265만원. 물론 전작과 비교하면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일단 환율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옛날에 뭐 1100원대였다가 지금 뭐 1300원대 후반까지, 지금 한 1300원 초반 하나요? 자, 환율 자체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라이카는 그 사이에 엄청 올랐죠. 라이카는 언제가 제일 싸다고요? 바로 오는 지금 이 순간. 라이카는 지금 사는 게 제일 쌉니다. 자, 265만원이면 센서는 물론 한 단계 아래요. 마이크로 포서드가 APS-C보다는 가로 기준으로 4분의 3에서 조금 더 크거든요. 예전에 마이크로 포서드 규격이 처음 났을 때 그 규격 자체가 올림푸스랑 파나소닉이랑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때는 마이크로 포서드가 긴 SLR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미러리스로 넘어오게 만든 가장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기종들의 표현력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왕이면 센서 사이즈가 큰 APS-C가 더 좋겠지만 라이카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APS-C 센서의 카메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렌즈 교환식 CL과 TL이 있었죠. 지금 현재는 단종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디룩스 8의 바로 상위 모델이 바로 Q3예요. 이상하죠? 자, 마이크로 포서드 APS-C는 없고 그리고 풀프레임입니다. 자,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Q3의 바로 하위 기종이 265만원인데 자, 디룩스 8의 바로 상위 기종 Q3는 1031만원입니다. 라이카를 가지고 싶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1000만원이 넘지 않는 최신의 라이카 카메라, 게다가
라이카스러운 바디의 쉐입과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이 디룩스 시리즈는 파나소닉과 계속 합작을 해서 사실 파나소닉 디자인 베이스에서 뭐 약간 그립을 제외하고 뭐 뒷면의 인터페이스가 살짝 바뀌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파나소닉과 손잡지 않았어요. 이거는 라이카에서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훨씬 라이카스러운 큐소리와 같은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센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사항은 사실 크지 않지만 저는 사실 이런 조작의 인터페이스 내부 소프트웨어도 최신의 라이카 포토스 앱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큐3랑 되게 흡사하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리개가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 초점 링, 그리고 라이카스러운 외관만으로도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상 제가 처음으로 사본 디룩스 시리즈, 이게 제가 산 이유예요.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